제가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인 어린애였을 때 취미로 무서운 이야기를 만들어서 가족과 친구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생각해낸 무서운 이야기인데 들어봐. 하고 확실하게 서론을 깐 뒤 말입니다. 특히 할아버지가 내 이야기를 즐겁게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기뻤습니다. 열심히 들어주는 동시에 무서워해 주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제가 만든 이야기가 반환해서 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방과 후 남자 화장실에서 칸을 두드리면 노크 소리가 돌아온다. 반 여자애들 사이에서는 순식간에 유행됐고 소문은 학년에서 학교 내로 퍼져나갔습니다. 남자 화장실 앞에서 손짓하는 남자애를 봤다는 말을 꺼내는 여자애도 나왔었고, 내가 이윽고 그 소문을 듣고 그거 내가 만든 얘기라니까. 하고 말해도 듣지 않은 채 그 후로도 그럴듯하게 귀에서 귀로 전해졌습니다. 결국에는 거기서 담력 시험을 한 모임까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 담력 시험 이야기입니다만 아무 일도 일어날 리가 없는데도 모임 안의 애들 모두가 노크 소리가 돌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 하고 생각하면서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것을 어필하려고 했습니다만 당시에 저는 모두가 저를 이상하게 생각할 게 무서워서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동안 저는 내가 만든 이야기가 실제가 되어버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너무 무서워서 무서운 이야기를 만드는 걸 그만두게 됩니다. 그 소동이 생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할아버지가 무서운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된 저에게 "이젠 무서운 이야기 안 하는 거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 말에 벌써 눈물이 뚝뚝 떨어지면서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 말했습니다. 그래 하면서 상냥하게 들어주던 할아버지는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건 말이지, 모두가 네 이야기를 정말 무서워하는 거란다. 네 이야기를 처음으로 모든 애들이 무서운 이야기를 제멋대로 만드는 거야. 무서운 이야기를 만들어서 즐거워하는 건 좋지만 그게 널리 퍼져서 더 무섭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더 위험한 이야기를 만들어버리게 되면 언젠가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그것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정말로 나타나게 되는 걸지도 모른단다. 그게 아니라면 눈에는 보이지 않는 뭔가가 마음속에 생길 수도 있는 거야. 두려움은 사람도 짐승도 똑같이 가지는 거지. 두려움은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게 만들어 본능이니까 말이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까 무서운 건 강한 척하지 말고 제대로 무서워하거라. 그리고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정말 무서운 일을 당하진 않을 거다. 저는 할아버지도 그런 뭔가를 체험했던 거라 보고 할아버지도 무서운 기억이 있어?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상도 못했던 할아버지의 무서운 이야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옛날에 할아버지는 네가 알지도 못하는 멀고 먼 산속 마을에 살고 있었단다. 거기서 할아버지 친구하고 같이 산속에 담력 시험을 하러 갔던 적이 있어. 그렇지, 때가 지금 고등학교라고 불리는 그 정도의 나이였을 때일 거다. 지장보살상이 쭉 늘어서 있었지만 친구도 있고 전혀 무섭지가 않았단다. 하지만 돌아올 때 할아버지 친구가 그 지장보살상들을 전부 쓰러뜨리기 시작한 거야. 하나도 안 무섭다면서, 별것도 아니라면서 말이다. 할아버지는 거기서 처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게 무서워졌단다. 뭔가 지장보살상이 노려보는 것 같아서 말이야.
친구를 놔두고 서둘러 도망쳐 왔어. 친구는 어떻게 됐을 거라 생각되니? 죽었어? 아니, 그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그냥 돌아왔어. 하지만 할아버지는 이미 그 후로 귀신이 무서워져서 친구하고 담력시험 가는 걸 다시는 안 했지. 그 친구는 그 뒤로도 계속해서 담력시험에 걸맞는 신사에 숨어 들어가거나 묘지를 어슬렁거리거나 지장보살상에다 장난을 치거나 하며 돌아다녔단다. 주변 사람들은 어이가 없어서 그 애를 상대도 하지 않게 되었어. 그러다가 사람들 시선을 끌려는지 탱구를 봤다는 것 같은 말을 하게 되어버린 거야. 할아버지한테는 기다려봐, 내가 소문을 퍼뜨릴 테니까 하면서 웃었지.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 할아버지도 애들과 여기저기 찾아봤지. 그랬더니 산속의 높은 나무 근처에서 친구는 죽어 있었단다. 나무 줄기에는 발로 판 자국이 여기저기 있었지. 우리는 스스로 나무에 올랐다가 발이 미끄러져서 떨어진 거라고 바보 같다고 생각했단다. 얘야, 세상에는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란 게 있는 거란다. 그곳은 무서운 곳이야. 너에게는 장롱위도 그런 장소야. 떨어진다는 건 무섭지. 그런 거지. 할아버지 친구는 무서운 장소를 알아보지 못했던 거야. 무서워. 벌 받은 거야? 아니, 무서운 건 지금부터란다. 친구가 죽고 나서 마을 사람들이 줄줄이 텐구를 봤다고 말을 꺼냈어. 할아버지는 그건 친구가 만들어낸 이야기다 라고 말했지만 말이다. 친구가 탱구의 분노를 샀다, 저주다 라며 모두는 스스로 점점 불안을 부추겨갔어. 밤새도록 망로에 불을 붙여놓았지. 모두가 마주칠 때마다 탱구 이야기를 꺼내니 마을 안이 음산해졌어. 그럴 때만 딱 맞춰서 마을에서 다치는 사람이 4명 연속으로 나왔다. 아무 문제도 없었던 다리를 삐거나 했단다. 아무리 봐도 그건 모두가 이상해졌던 거야. 게다가 소문이 꼬리를 물면서 탱고에게 재물을 바치지 않으면 모두 죽임을 당할 거라는 말까지 무성해졌지. 그리고 결국 정말 재물을 바치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야. 친구가 죽은 건 나무에서 발을 헛디뎌 떨어진 건데 그게 완전히 탱구 탓이 되어버린 거지. 마을 사람 모두도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으로 발을 들이려고 하고 있던 거란다. 그건 말이다, 사람의 목숨이란다. 아무에게도 그것을 뺏을 권리 같은 건 없는데도 말이다. 할아버지는 말이다, 탱구보다도 마을 사람들 모두가 정말 무서웠어. 그래서 할아버지는 그 마을에서 도망쳐 나왔다. 할아버지 이야기는 그 뒤로도 졸라서 2번 정도 더 들었습니다만 절대 비밀이라는 말을 듣고 부모님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는 절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 집에는 아빠의 본가는 없습니다. 농가의 둘째 아들이었던 할아버지가 촌장의 딸이었던 할머니와 도망 나왔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얘기해 줬습니다. 할아버지가 제게 만든 이야기를 들려줬나도 생각했지만 아마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 긴 이야기가 끝날 때 할아버지는 굵은 눈물을 뚝뚝 제 작은 손등에 떨어뜨렸으니까요. 지금도 생각하면 코끝이 찡합니다.